법칙 3. 원치 않는 것을 안개 속에 묻어두지 마라. 빌어먹을 접시들. 나는 장인어른을 사랑한다. 그리고 존경한다. 장인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와도 불평하는 법이 없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극복해내는 매우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다. 장인 델 로버츠는 현재 88세다. 한쪽 무릎 관절은 이미 교체했고 나머지 한쪽도 수술해야 한다. 관상 동맥에 있는 스텐트를 삽입했고 심장 판막은 인공 판막으로 교체했다. 게다가 독하수 때문에 종종 미끄러지거나 넘어진다. 하지만 장인은 1년 전까지 컬링을 즐겼다. 몸을 웅크리기가 어려워진 사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스틱을 들고 얼음판 위에서 무거운 화강암 돌덩이를 밀고 다녔다. 지금은 돌아가신 나의 장모 베스가 치매로 고생할 때 장인은 천사처럼 불평 한마디 없이 친절하게 아내를 보살폈다. 정말 인상적이었다. 나도 같은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장인은 장모를 의자에서 안아 올릴 수 없게 될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장모는 벌써 오래전부터 말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인이 방에 들어올 때 눈이 빛나던 것으로 봐서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게 분명했고 그건 장인도 마찬가지였다. 장인은 상황이 어려워질 때 슬며시 회피하는 부류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었다. 훨씬 젊었을 때 장인은 엘버타주 페어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 페어뷰는 내가 자랐고 장인이 수십 년 동안 거주한 작은 도시이다. 당시에 그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거의 매일 집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베스는 대기 점심으로 수프와 샌드위치를 준비했다. 그러다 어느 날 장인이 경고 한마디 없이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다. 왜 우린 항상 이 조그만 접시에 담아 먹지? 난 이 조그만 접시로 먹는 게 싫다고. 베스는 언제나 일반적인 빵 접시에 점심을 담아 식탁에 올렸다. 지름이 25에서 30cm인 디너 접시보다 작은 15에서 18cm짜리 접시였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베스는 딸들에게 하소연을 했다. 그 이야기는 이후로 가족 모임에서 여러 번 되풀이되면서 박장대소를 이끌어냈다. 어쨌든 베스는 남편이 불만을 표출한 시점까지 최소 20년 동안 그 접시에 점심을 담아냈다. 베스는 남편이 그런 상차림에 짜증을 내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장인은 한 번도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요소가 숨어있다. 그날 장인은 다른 일 때문에 짜증이 났고 사실 접시는 진짜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접시의 크기는 사소한 문제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두 가지 이유로 결코 사소하지 않다. 첫째, 어떤 일이 매일 일어난다면 그건 중요한 일이다. 점심 식사는 매일 되풀이된다. 따라서 만일 점심시간에 사소하지만 성가신 일이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일어난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이른바 사소한 짜증은 표출하거나 해결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그런 일들이 100가지 1000가지 쌓이면 당신의 삶은 비참해지고 결혼 생활은 파탄난다. 따라서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한 채 하지 마라. 서로 협의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상의하라.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순간에는 불쾌할지라도 낙타 등에 붙은 작은 지푸라기를 떼어내야 한다. 모두가 사소하게 여기는 일상적인 사건일수록 이런 조언은 특히 중요하다. 삶은 반복이며 반복되는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싸울 가치가 없는 것들. 종류는 같은데 더 심각한 이야기가 있다. 나의 한 내담자는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회계사로 일한 뒤 개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분야에서 존경받는 전문가에다 자신감 넘치고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주 불행했다. 처음에는 그 원인이 개업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심해서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담을 해보니 그녀는 경력의 변화에 순조롭게 적응했고 대신 다른 문제가 전면으로 튀어나왔다. 내담자의 문제는 일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었다. 그녀가 보기에 남편은 매우 자기 중심적이면서도 남들 눈을 지나치게 의식했다. 어떤 면에서는 모순되는 조합이었지만 한 인격에서 이렇게 상반된 면을 보는 일은 흔하다. 사람이
한 방향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지면 내면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기울어진다. 그래서 그 남편은 못 말리는 나르시즘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의견에 노예처럼 굴종했다. 또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과음은 그의 기질상 결함을 극대화했다. 내담자는 자기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 남편과 함께 아파트에서 생활했지만 집안 어디에도 진정 자신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듯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안에 감춰진 것을 정확히 비춘다는 말이 있는데 이 상황이 그랬다. 그녀가 현란하고 장식적이고 불편하다고 묘사한 집 안의 가구는 모두 남편이 고른 것들이었다. 게다가 남편이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아파트를 열심히 수집하는 통에 온 벽은 그림으로 가득했다. 당연히 그는 오래전부터 화랑을 돌아다니며 그림을 수집하기에 바빴다. 그녀는 화려한 가구와 지나치게 많은 장식품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사실 그녀는 그것들을 조금 더 좋아하지 않았다. 현란한 가구도 남편이 수집한 무구한 예술품도 그녀 취향이 아니었다. 그녀의 취향은 미니멀리즘 쪽에 기울어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였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남편에게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었다. 이처럼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 또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자세하게 밝히지 않고는 남편을 이기는 건 고사하고 논쟁을 시작할 수조차 없다. 하지만 자기 집이 남의 집처럼 느껴지는 건 확실히 불쾌했다. 그 때문에 그녀는 한 번도 친구를 초대하지 않았고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다.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남편이 캐나다 안팎으로 원정 쇼핑을 다녀올 때마다 가구와 그림은 하나씩 늘어갔고 집 안에서 남편의 존재가 커질수록 그녀의 존재는 계속 작아졌다. 그럼에도 그녀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고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으며 꼴보기 싫은 그림을 주먹으로 내리치지도 않았다. 그 긴 생활 동안 그녀는 진심으로 분노를 터뜨려 본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집이 싫고 남편의 취미에 맞추는 게 싫다는 사실을 똑바로 확실하게 대면한 적이 없었다. 대신에 그녀는 그런 사소한 문제로 싸우는 것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 남편을 내버려 두었다. 이런 식의 패배가 거듭될수록 다음번에 반대를 표현할 필요는 더 절실했지만 실행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일단 논의가 심각해지면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로 확대되어 진짜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쌓여있던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나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끊임없이 화가 났으며 인생을 허비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가구와 그림들을 단순한 물건으로 여기는 건 오산이다. 더 중요한 의미에서 그것들은 결혼 생활에 관한 진정한 정보가 담긴 그릇이며 나의 내담자도 분명히 그렇게 경험했다. 모든 예술 작품이 저마다 승리와 패배의 구체적인 결과물이었다. 그런 물건이 수백 개나 되었다. 하나하나가 수십 년 동안 말없이 지속된 전쟁에 사용된 무기였다. 상황이 그러했으니 그 부부가 30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하는 건 당연했다. 분명 가구와 그림들은 모두 남편이 가져갔을 것이다. 당신이 결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난처하고 두렵기만 한 진짜 협상에 뛰어들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다면 무섭고 우울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자. 당신이 매일 아침, 점심 또는 저녁에 작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 문제는 1만 5천 일, 즉 40년의 결혼 생활 내내 되풀이될 것이다. 요리, 청소, 재정적 책임, 친밀한 접촉 빈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잘 해소되지 않으면 불안은 끊임없이 재발한다. 어쩌면 당신은 그런 충돌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 믿고 거짓된 평화 속에서 표류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표류하는 동안 당신은 나이를 먹는다. 물론 결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나이를 먹지만 표류할 때는 목표 방향이 없으며 그렇게 정처 없이 떠들다 보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극도로 낮아진다. 만물은 서서히 허물어지지만 인간의 죄악은 오히려 악화를 가속한다.
작은 지옥이 영원히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사람은 결혼 생활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물론 단기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작은 패배들로 하루하루 흘려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다. 신중하게 목표를 정하고 밤새 노력하고 전념해야만 고의적인 외면으로부터 독버섯처럼 자라는 재난을 퇴치하고 무질서의 파도를 잠재워서 가정생활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다.